네,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서 좋은 종목들을 선점하는 게 중요하죠.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박영호 어드바이저 나오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께서 늘 탐방을 또 다녀오시기 때문에 먼저 간다 느낌으로 다녀오셔서 저희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이야기 해볼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시장에 대한 전략부터 챙겨가도록 할게요. 어제 국내 증시 보면 코스피 지수가 1% 이상 내렸고 코스닥도 약간 빠졌고 결국에는 옵션 만기일의 변동성을 이기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사실 어제 시장이 좀 박스권 정도로 움직일 것 같다 예상을 했었는데 기관하고 외국인 매도 포지션이 늘어나면서 어제 코스피는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하락이 좀 눈에 띄었는데요. 이거는 만기일 어떤 포지션 정리에 따른 이러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6월 포지션을 보면은 상반기 조금 유리하다라는 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미증시하고 우리가 연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제는 미증시가 좀 오를 것 같다라고 저녁 때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 좀 올랐거든요. 이유는 뭐냐면은 저는 유가에 썼다라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은 유가가 하락하는 구간에 미증시가 상승하는 구간에선 최근 들어서 고점 구간에서 좀 약세를 보였다가 하락하면서 다시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금리 인하나 어떤 인플레 우려감 때문인데 유가가 하락하면서 인플레 우려감이 좀 줄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고용도 조금 안 좋게 나오고 있다. 고용 지표들이 이런 것들은 금리 인상을 11월 달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9월 달 정도의 금리 인상 얘기가 다시 화두로 만들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시장은 단기적으로 올라와서 이전 고점 부근이니까 쉽게 막 급등하지는 않겠지만은 여기서 자리매김 좀 하고 난 다음에는 하락보다도 상승 쪽으로 움직일 확률이 높다. 이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을 그래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신 것 같고요. 어제 섹터들 보면 앞서 저희 브리핑부터 해서 쭉 이렇게 다뤄드렸지만 수출주, 실적주가 여전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어제 이제 화장품지들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 이건 이전부터 여행하고 화장품에 대해서는 제가 3월 달부터 말씀드렸던 얘기인데 현재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의 영향을 벗어나면서 사상 최고의 매출을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여행자들도 이전에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도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다라는 점은 여행주들이나 이런 대중국 관련주들이 반등을 해줄 거다라고 보고요. 지금 보시는 그림을 보시면은 붉은 라인이 수출 라인인데 지금 10년간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상 최고치액을 그리고 있다는 것. 이게 중국이 배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 관광객이 몰아들면서 실제 매수가 늘어난다면은 수출 물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화장품 섹터 여전히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짚어봤고요. 자, 그러면 저희 리뷰해볼 종목이 있습니다. 먼저 2월 23일 유망주였던 지오릿 에너지요. 단기간에 정말 높은 수익을 줬던 리튬주였습니다. 고점까지 쭉 이제 찍고 나서 최근에는 이쪽 섹터가 좀 시들시들한 느낌이다 보니까 주가 좀 내려와 있거든요. 네. AS 한번 받아볼게요. 지금 지오릿 에너지는 이제 자원 관련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리튬을 생산하는 DLE 방법인데 앞으로 전 세계가 이 DLE 방법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최근 1차적으로 급등한 이후에 주가가 조정을 받았지만 이 정도 부분에서는 그리고 이제 시비전환 물량이 나오면서 한 2, 3일 동안 약세를 보였는데 저는 여기에서 두려움 없이 좀 매수 좀 해야 되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자원개발 업체들은 단기적인 관점보다도 조금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충분히 승부가 있는 거고요. 제가 이 회사를 탐방도 하고 조사도 하고 미국 시장도 제가 조사도 하고 해봤는데 상당히 리튬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회사다. 최근 들어서 이제 금양 같은 경우도 사실 실적 대비 굉장히 많이 오른 것도 몽골 니켈 자원 이런 얘기 때문인데 사실 이 회사가 리튬 자원을 회수하는 거는 전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부인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지금 저점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길게 봐도 괜찮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속적인 관심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고요. 다음으로 저희 3월 22일 종목이었던 재룡전기 보겠습니다. 꾸준히 더 봐도 된다라고 얘기 주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보유 관점에서. 이 종목 5월 8일이었죠. 75,500원으로 또 고점 기록하면서 최고가 기준 상승률이 100%를 훨씬 넘었습니다. 전력기계에 대해서들 이제 너무나 많이 오른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많이 오르긴 올랐습니다. 네. 일부 종목들은 많이 올랐는데 그 당시에 재룡전기를 말씀드릴 때 다른 종목 대비 저평가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들이 실적 대비나 이런 거를 살펴보면은 아직도 재룡전기는 다른 그 타 종목 대비는 저평가 국면이기 때문에 고점 부근에 있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조정받는다면은 추가적으로 매수도 가능하다는 전략이고요. 저는 지금 구간에서 일단은 보유 전략은 유지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한 번 더 오른다면은 이전에 제가 생각했던 이러한 고점 타겟 라인에 부딪히기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하겠지만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전력 관련주들 아직도 기대가 살아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관심에 포함시키면 좋겠습니다. 네. 전력기기 쪽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조정 나왔을 때는 또 우리 매수 가능하다라는 부분도 짚어주셨어요. 그만큼 저희가 지금 시장에서 뜨겁게 또 움직일 걸로 보는 섹터가 마침 전력기기입니다. 그렇죠. 예. 많이 올랐지만 그만큼 수출이 또 잘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 잘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력기기 쪽 오늘도 체크 한 번 더 해볼게요. 사실 우리가 보면은 반도체가 유리기판이나 이런 것들은 네. 이슈는 있지만은 숫자가 아직 찍히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전력기기는 숫자가 찍히는 업종이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변압기 월별 수출 동향을 살펴보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저는 1월이나 2월 정도에는 좀 꺾인 다음에 반등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3월까지 사상 최고치의 그 전력기기 수출이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래프를 보면은 너무나 높습니다. 제가 3월 달에는 조금 좀 주춤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4월 달에도 전력기기 수출이 늘어날 것을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 4월 달에 이번에 수출 실적이 발표됐는데, 일반 기계에서 예전에는 중장비가 많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전력기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일반 기계 수출 물량을 보면은 4월 달에 3월 달보다도 2월 달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붉은색 라인을 보시면은 이게 증가했다는 얘기는 3월 달하고 4월 달에도 전력기기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력기기들 중에서는 물론 PR이 좀 높아서 좀 고민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 정도 부분에서 저평가된 종목들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셔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전력기기 앞으로도 실적 호전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실적 호전도 계속될 것이다. 수출 데이터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저희가 또 선점해야 할 종목 궁금해지는데요. 많이 오른 만큼 좀 유명한 종목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종목도 약간 부담되는 면도 있는데 오늘 바이오스마트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름만 보면 뭔가 막 바이오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저도 바이오스마트라고 해서 바이오 쪽인 줄 알았는데 이 회사가 2년 전에 전력기기 회사를 인수를 했거든요. 네. 지금 전체 매출의 50%에서 60%가 전력기기 매출입니다. 물론 이 회사가 스마트 카드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회사의 품목별 매출 비중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중전기하고 동제품, 주로 이제 전력기계에 사용되는 이러한 것들이 55%, 2023년 기준인데 2024년에는 이게 한 60% 이상 넘어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제도 제가 이 회사의 IR 담당자하고 통화하면서 실적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 그리고 2023년도보다는 2024년도가 훨씬 더 좋아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거든요. 물론 추정치 대비해서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100% 맞는다고 보지 않지만 최근 들어서 전력기기 움직임을 보고 이 회사의 실적이나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 보시자고요. 보면은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반면에 PER은 지금 한 6.9, 7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최근 들어서 전력기기 회사들이 PER이 20에서 30 정도까지 올라간다는 걸 가정을 해보면은 그 절반 정도만 줘서 PER 10만 준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도 한 20, 30%에서 50%까지는 충분히 반등
반등 여력이 있는 회사다라는 점이고요. 올해도 실적이 2023년도보다도 실적이 30에서 40% 정도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점. 그리고 전력기기 매출을 보면은 주요 품목별 매출을 보면은 2022년도보다 2023년도가 증가하고요. 올해는 이거보다 더 크게 증가할 거다라는 것이 제가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그 선점을 해서 매수를 하시면은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뭐 AS 해봤던 종목들 보더라도 굉장히 또 편안한 가격에서 자리에서 매수해서 좀 잘 끌어왔던 것 같은데요. 바이오 스마트도 그런 관점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요? 사실 제가 이제 그 설정을 할 때 보면은 주로 이제 PER을 제가 많이 네. 보거든요. 이 얘기는 저평가, 실적 대비 저평가라는 건데 일단은 매수가는 뭐 어제 종가 부근에서 오늘 조금 그 상승을 하더라도 5,500원에서 5,600원 요 정도면 크게 무리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목표가는 조금 좀 높게 잡겠습니다. PER 10도 안 되는 구간이니까 PER 10이면은 8,500원, 9,000원을 잡아줘야 되는데 PER 한 8 정도 잡아서 7,500원 정도 잡아드리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4,700원 정도 설정해 드리는데 다른 그 동종업계 타 종목 대비 저평가 종목이고 재무 구조도 상당히 좋습니다. 부채 비율도 100% 이하고 유보율도 1000%가 넘는 안정적인 종목이라는 점도 투자 전략에 포함시키면 좋겠습니다. 네. 저평가되어 있는 전력기기 관련주로 바이오스마트 오늘 체크를 해봤습니다. 매수가는 5,600원, 목표 주가 7,500원, 손절가 4,700원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박영호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